오늘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시간표 바뀌었어요. 그럼 뭐 선생이 바뀐지는 모르고 시간.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화요일날이 중개사법입니다. 오늘 공시법이 아니고 시간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공시법 선생이 누군지 중개사법 선생이 누군지를 구별을 못해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어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어제도 다른 학원에서 뭐 그런 학원 현상이 발생해요. 이제 구별이 못해. 민법 선생인지 중개사법 선생인지 중개사법 선생 공시법 선생. 이제 오늘 두 번째니까 확실히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중개사법 중개사법 2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등록 절차 하다 말았거든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가 가장 먼저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 들어가면 이때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죠. 예, 구비 서류를 검토를 해요. 서류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하고 뭘 해줍니까? 처분을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그럼 바로 중개업을 한다 그랬어요.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보험 들어서 이걸 업무 보정 설정이라 말 써요. 이걸 업무 보정 설정을 한다. 그럼 보정 설정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등록증.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안 줘요. 그럼 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등록증을? 예, 그 사무소에다 게시를 해야 돼요.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나서 무슨 게시? 업무 게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등록 절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기억나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다고 했죠. 자,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 복습합니다. 자격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무실 갖추라 그랬죠?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이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법인은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기억나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법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 14조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죠? 대표자를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임원, 사원,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여기도 사무소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도 임원, 사원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등록 관청은 어디라 그랬어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구수 구청장이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원주에다 사무소 낸다면 누가? 원주시장. 그럼 강남에서 사무소 낸다면 강남구청장. 그죠?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무소를 낸다면 팔달구청장이라 그랬습니까? 수원시장이라. 팔달구청장? 수원시장? 예, 그럼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그 박스 봐봐요. 주의사항. 비자치구청장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럼 어디 또 등록하러 가야 돼? 팔달구청장. 그러니까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 구청장. 구가 없는 곳만 시장. 군 단위는 군수.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원주는 구가 있어, 없어? 없어. 구청장 아닌 시장. 이해되셨어요? 예. 올리고 거요. 이제 이 앞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 그럼 오늘부터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자, 신청할 때 그냥 합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서류. 이 구비서류는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복잡하니까 여기서 뺐어요. 기초교재는 구비서류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빼놨거든요.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를 해두냐? 며칠 이내 하겠어요? 자, 7일 이내 하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 7일. 그러면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한 거 아니라 서면으로 해줍니다. 서면으로 해주는데 어떻게 통지를 해주냐 잘 봐보세요. 공인중개사란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법인이 이제 뭘로 바뀌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는 그냥 공인중개사인데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걸 구술로 해준다고 했어요. 서면. 뭔 사이였어요? 그리고 신청은 공인중개사가 누구만 가능해? 법인. 그러면 이 신청할 때 그냥 하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수료도 납부해야 돼요.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구를 말하겠습니까? 시도를 말하겠어요. 시군구입니다. 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입니다. 무슨 조례? 그러면 시군구 조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연습할게요. 이제 그 비자치구 문제죠. 수원시 오늘 8달구 했으니까 8달구에서 A라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등록 관청은 방금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8달구청장이라고 공부했죠? 그럼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8달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수원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이 문제가 저기죠.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시도는 아니니까 경기도는 아니야. 그럼 이제 수원시냐 8달구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시군구 조례니까. 그러면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된다. 8달구 조례를 따라야 된다. 여기는 수원시라고 넣었어. 여기는. 시 조례. 오 좋아. 구 조례. 네, 좋아. 역시 연륜이 있으신 분은 확실히 알아야 잡아. 이 8달구는 비자치구잖아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 자치단체가 아니야. 조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자치단체가 수원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뭘 따라야 돼? 수원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 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등록하러 갈 때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 구청장. 그런데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수원시 조례. 이해되셨어요? 비자치구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돼. 그럼 강남을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은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자치구죠. 그러면 등록하러 갈 때도 강남구청장이죠. 납부해야 할 수수료도 강남구 조례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치구니까. 조례가 있어 없어? 있어.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자치구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비자치구가 자꾸 헷갈려. 비자치구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 그 3번에서 양가라 1번 한번 보세요. 신청자는 공인중개사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만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고 누구만 가능하다? 법인만 가능하다. 이 뜻하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양가라 2번 신청 수수료 나와 있죠. 첫째 줄로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 나와 있고 두 번째 줄 시군구가 나와 있죠. 근데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8달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문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 예문을 알고 있어야지 자주 안 흔들리지. 한 바퀴 돌으면 또 헷갈려 그래요. 여러분들 1월달에 가봐. 또 8달구 조례 그래. 그죠?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이거 예문을 알고 있는 게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자치구는 큰 문제가 안 돼. 비자치구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큰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처분. 자, 며칠 이내란 말이 나옵니까? 종별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별이란 단어가 이제 종종 나와. 그럼 우리 과목에서 종별이란 뜻이 뭐예요? 종류. 뭐 종류?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개공 종류를 구분해서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종별이란 말을 써요. 종별이란 말은 종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통지를 하는데 며칠이네? 7. 그리고 서면 동그라미 쳐세요.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등록증 교부 나와 있죠? 등록증 교부전 확인사항이 나왔는데, 자, 칠판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 등록증 통지를 받으면 바로 영업한 게 아니라 업무 보증 설정하라고 했죠? 이게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을 이 주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한다 이 말이야. 관청에서 원주 시장에서 등록증 주기 전에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확인하고 보험 들었으면 준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보험은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 보험은 어디서 뜨냐고. 그래,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또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있어요. 또 법원에서 하는 공탁기관이 있거든요. 셋 중 하나 보험을 들어. 그럼 원주시에서는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보험회사가 보험 들었어도 들었는지 관청에서 몰라. 그럼 보험 들면은 보험 증서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증서 나오잖아요. 증서가 나와. 그러면 증서 원본은 사무소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게시를 하고 그러면 여기 신고할 때는 뭘 제출해야 돼?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 들었는지 또 얼마 들었는지 언제까지 보험 들었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알아서 신고해야 돼. 근데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직접 원주시에다가 보험 들었다고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하여튼 보증 설정이 직접 신고를 하든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되든 보증 설정이 확인됐을 때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 등록증을 주느냐? 우리가 이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 기간 아까 며칠. 그럼 이제 앞으로 기간이 나와요. 기간 우리 과목은 예 없어. 깡그리 해야 돼. 이 기간이라는 거 뭐 지체 없이부터 시작하고 깡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체 없이 줘요. 등록증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만 해도 지체 없이가 10군데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또 몇 개 또 있고 실무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지체 없이 이거 기간이거든요. 이거 깡그리 해야 돼요. 예 없어. 우리 과목은 예가 없어요. 기간을 깡그리 해서 다른 과목 틀려.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등록증을 줘야 돼요. 언제까지 등록증 줘? 지체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해됐어요? 예. 잠깐 밑으로 볼게요. 등록증 교부전 확인사항 첫째 주로단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보증 설정 확인이 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와요. 그리고 시기는 거기 보충해 보세요. 업무 시작하기 전 밑에 보세요. 그리고 신고 동그라미. 이게 보증 설정 신고입니다. 근데 보증기관에서 직접 뭐하면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어도 통보해주면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띠삐 넘어서요. 자, 등록증이 이제 받으면 등록증을 게시를 하라 그랬죠? 등록증 게시를 하고 업무 게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등록증 언제까지 준다고 그 두 번째 줄 나왔어요?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세요. 등록증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과목은 A 없어요. 지체 없이 등록증 줘요. 그럼 이제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업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등록증 받고 또 업무를 안 해도 또 문제야. 안 해도 문제라고. 처벌을 받아요. 그럼 언제까지 업무를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몇 개월 이내? 그럼 자 칠판 봐보세요. 이 등록증 교부 시부터 3개월을 계산할까요? 아니면 등록 처분 시부터 3개월을 계산할 것 같아요? 교부 시부터 그러겠죠? 칠판에 보면. 그러면 틀려요. 이때부터.
거기 여러분 교시에 보시면 등록 후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등록 후 첫째 줄 개설 등록 후 아니 첫 번째 3개월 초과는 휴업할 때 그 가로 안에 개설 등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게 포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줄 등록 후 3월 1일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등록 후란 밑에다가 등록 처분시를 말합니다. 거기서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중 교부시가 아니라 등록 처분시를 말해요. 등록 처분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처분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처분시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사정으로 중개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아니, 등록을 신청해놨다가 그러면 3개월 이내 하라 그랬어. 근데 안 해. 못했어.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들어가요.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이하란 뜻이에요. 과태료 처분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신고해야 돼? 휴업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3개월 이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신고를 해야 돼? 휴업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휴업이 가능하냐? 이 휴업은 개공들만 하는 거거든. 개공만. 그러면 여기서 이미 개공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개공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공되는 시점이 신청시가 개공되는 시점이 아니고 이때가 개공되는 시점이에요. 교부시도 개공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은 언제요? 등록 처분 및 통지. 처분 및 뭐다? 통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점이에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잘 봐봐요. A라는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영업하다 적발이 됐어요. 아직 등록 처분 받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적발이 됐어. 그럼 A는 등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개공입니까?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업자란 말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무등록업자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칙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뭐 징역벌금 들어간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가정을 해봐. B는 B 있잖아요. B. 가수 B가 아니고 B. B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등록증 나오기 전에. 근데 우리 법에서는 등록증 교부받고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업했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업자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징역벌금은 안 받아. 근데 처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법에서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개시했어 못했어? 그런 걸로 처벌받아. 미개시로.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벌금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일단은 이걸 기준해서 이 전에 하다 적발이 되면 무등록업자 징역벌금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이후로 하면 무등록업자다 아니다? 아니다. 개공이야. 다른 걸로 처벌받고. 그러면 이제 C가 가정을 해볼게요. C는 등록증 교부받고 영업을 했다요. 그리고 뭐 인장 등록도 다 하고. 이분은 적법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B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등록업자는 아니란 거지.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도 개시해야지만 인장도 등록해야 돼. 인장이 뭐예요? 인장? 인장이 뭐냐고. 여기. 인장이 뭐냐고. 도장. 도장 아니야? 도장? 어디에 쓸 도장?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장이요. 그러면 인장을 아무 인장이나 쓴 게 아니라 관청에다가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한 인장을 써야 돼요. 막도장 쓴 게 아니라 내가 계약서에 이걸 쓰겠다고 등록을 해야 돼. 이걸 인장 등록이란 말을 써요. 무슨 등록? 그러면 인장 등록 시기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보험도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 시점이 차이가 있어요. 보험은
이 이후로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인장 등록은 업무개시 전은 맞아요. 근데 앞에 시점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가능해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신청 시부터 업무개시 전이야. 그러면 D 시점은 보험이나 인장이나 같죠? 근데 앞에 시점은 달라. 보험은 처분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인장 등록은 신청할 때 업무개시 전.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원래는 이때부터 했거든요. 인장도. 옛날에는 이때부터 했어요. 앞에 안 하고. 근데 왜 신청시로 바뀐지 아세요? 잘 생각을 해봐. 왜 신청시부터 가능하다고 바뀌었을까?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덜 귀찮아서. 이해되셨어요? 아, 옛날에는 등록 신청해 놓고 이때 인장 등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인장 등록하러 또 원주시에 또 갔잖아요. 몇 번 가야 돼? 2번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중개업 하려고 하는 건데 신청해 놨는데 인장도 이때 같이 신청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인장도 같이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개시 전은 전인데 신청 시부터 가능해요. 근데 보험은 언제부터? 처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예, 우리 과목은 이 시점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시점을 잘 알아야 돼. 시점 건들면 자꾸 문제 틀려.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자꾸 흔들린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주면 잘 들어봐. 그러면 지금 들었잖아요.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과목 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버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해. 어차피 그래서 반복 학습이잖아요. 1월 달에 또 3월 달에 5월 달에 7월 달에 2달 간격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잊어먹는 건 들어가지 말고 강의 듣고 한 번씩 봐주고 그러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어떻게 된가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해봤죠? 예, 이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3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게시사항 및 명칭, 게시, 등록증 등 게시 나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하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이 게시 의무 주체는 오로지 누구가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원은 게시 의무 주체가 아니야. 그럼 이제 뭘 게시해야 되냐? 1번에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 동그라미 주세요. 사본 게시한 게 아니에요. 등록증 뭐다? 원본.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신고 필증 원본이에요. 그것도 원본만 동그라미 가로 안에. 분사함수는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게시하라고 했죠. 왜 게시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보수 중개 보수를 말해요. 자, 5억짜리 물건 중개하면 요율이 0.4냐 0.5냐 이걸 게시를 해놔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이걸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공하고 소공 자격증 게시하죠. 사본 게시하라 했어요. 원본. 원본에다 동그라미. 자격증도 원본 게시합니다. 그러면 누구 자격증 게시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 소속공인중개사도 게시해야 돼요. 원본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없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없으니까 내두고 그거는 게시 안 한 거고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그 뜻이에요. 가로 아니. 그럼 없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네? 중개인 나왔어? 중개인? 그래. 이게요.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분은 게시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럼 소공은 다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소공은 무조건 게시해야 되고 개공 중에서 없는 개공은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 없는 개공이 누구요? 중개인. 중개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것도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중개인은 게시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공이나 소공 중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원본을 다 게시를 해야 돼. 그러면 또 주의할 거. 소공 자격증 게시하라 그랬죠. 그럼 게시 의무 주체는 누구예요? 소공이요, 개공이요? 개공이요. 만약에 소공 자격증 안 걸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처럼 그래서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체야. 소공 자격증 안 걸려도 누가 처벌받아?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 증명서류 아까 보험 들어갔죠? 그럼 보험 증서 이것도 말이 없지만 원본이요, 원본. 원본을 게시해야 돼. 원본 게시. 그래서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시는 무조건 뭐다? 원본, 원본. 우리가 또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게시는 무조건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사항이 뭔지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등록증 게시해야 되죠. 자격증 게시해야 되죠.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해야 되죠. 보증 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되죠. 몇 개? 4개.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이렇게 섞어서 내.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사항에 들어간다. 또 사업자 등록증. 우리 법상 사업자 등록증이 여기서 말한 게시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또 뭐요? 경공매 수료증 막 이렇게 막 섞어내 놓으면 그 게시사항 아니죠. 우리 법상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 게시사항은 몇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원본이란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정리했어요. 막 그렇게 섞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명칭 사용 의무도 있고 명칭 사용 금지가 있어요. 명칭 사용 금지 의무라고 있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여러분들 그 간판 내걸 때 뭐 명칭 뭐 쓸 거 생각해 놓은 적 있어요? 아직 안 해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개공은 어떤 명칭만 써야 되느냐?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돼. 다른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이것 쓰든지 이걸 쓰든지 써야 되고. 그죠? 그러면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밑에 것만 써야 돼, 이것만. 중개란 말만 써야 되고 이걸 쓰면 안 돼. 공인 중개사랑 사무소 이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개공 법인하고 공인 중개사의 개공은 둘 중 하나 써도 되고 중개인은 오로지 밑에 것만 써야 돼. 자격증이 없어서.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잘 봐보세요. 명칭 생각해 오는 거 있어 없어? 앞으로 뭘 쓰겠다? 뭐? 토지? 또 여기 대박. 그래. 대박이 잘 나오네. 그래. 그러면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아요.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 여기 공인중개사 대박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 중간에 들어가면? 그럼 잠시 보류.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박 이렇게 쓰면 앞뒤는 되고 중간만 안 된다. 앞뒤에는 되고 중간만 안 된다. 여기는 앞에만 되고, 여기는 앞에만 되고. 우리 여기 하얀 안경. 앞에만 되고 그 뒤에 중간만 앞뒤고. 다 골고루 나 우리. 예,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그러면 이제 뭐만 들어가면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전혀 관계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대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대박 중개, 부동산 중개 대박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중개인은 이제 저 위에 거 쓰면 안 돼요. 뭔 소리 아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또 성명도 들어가야 돼. 성명. 이름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반드시 성명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됐어요? 예. 안 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무소 명칭 사용 및 성명 표기 의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1번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 지문 있어요? 그래서 글자는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중간에서 관계없어요. 글자 배열은 자유롭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글자 배열은 자유롭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개공은 5개 광고물 관리에 관한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죠. 5개 광고물 설치한 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을 표기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등록증에 표기된 이 지문 어디에 표기된 성명?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실명 쓰라 이 말이에요. 가명 쓰지 말란 소리예요.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입니다. 어디에 표기된 성명?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덜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름 안 좋다고 바꾼 사람이 많아. 이거 합격하고 나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종종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본인 스스로 안 좋대. 그리고 뭐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실명 쓰라 이 말이야.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써야 되고 근데 가로 안에 법인은 누구 성명을 써야 돼? 대표자 동그라미. 본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한 사람씩만 쓰면 돼요. 대표자 성명만 쓰면 돼. 그러면 법인들은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 이사, 감사. 그분들 다 쓰면 돼? 안 돼? 한 사람만 써야 돼. 만약에 그걸 다 쓰게 되면 임원, 사원 다 쓰게 되면 이게 합격자 간판인지 사무소 간판인데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몇 사람만 쓰면 돼? 한 사람.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로 금지 의무 있잖아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개공 아니죠? 이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아닌 사람은 이걸 쓰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저것만 써야 되고 아닌 사람은 이런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 그리고 중개인들은 이걸 쓰지 말고 밑에 것만 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양가리 2번 보세요. 개공이 아닌 자 동그라미.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이하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는 문자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3번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나와 있죠. 자, 책을 보세요.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대상 표시 광고를 하려면 자, 가로 안에 빼버리고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재지 및 연락처 동그라미 치세요. 개공 성명 이 세 가지를 표기해서 광고 내야 돼. 그 외워야 돼요. 그 세 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자 사무소 명칭을 표기해서 광고하라 이 말이야. 대박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소재지 및 연락처도 써야 돼 안 써야 돼? 개공 성명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럼 결국 이걸 명시해서 하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야. 아 그러면 이거 개공 성명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성명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들어있죠. 소재지 연락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뭐 허위 광고하면 당장 적발이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표시 광고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해서 하라는 거. 그거 외워야 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무소 개공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이걸 명시해서 광고를 하라 이 말이고. 그러면 아닌 자는 또 이걸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닌 자는 또 이걸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그 4번에서 이제 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할 건데 자 칠판을 봐보세요. 이중 등록을 하지 말라.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두 번 등록하지 말란 소리죠. 이중 소속하지 말라.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등록증에 양도돼야 하지 말라. 이 뜻인데 자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이중 등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들어간 건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예요. 자 당첨 맞춰보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자, 원주 씨요. 자, 원주 씨. 그럼 여기서 등록해 놓고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이 돼요? 이거 이중 등록입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두 번 등록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건 맞히기 쉬워요. 한번 힌트 줬으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자, 맞춰보세요. 원주시하고 제천시? 아주 좋았어요. 금방 맞히잖아요. 원주시에서 등록을 해놓고 제천시에서 또 등록을 해요. 그럼 이것도 무슨 등록?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이건 관할, 등록관과 관할제가 달리하는 이 정도. 관할구역 내에서 이 정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럼 이제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건 뭐고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뭐고 이건 뭐냐고. 그렇지. 맞았어. 비슷했어. 개공들이에요. 근데 이걸 중개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중개인도 개공 맞죠? 그러면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분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했어.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폐업하고 이렇게 등록하면 관계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사무소 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자격증 있는 기념으로 또 등록하면 이것도 무슨 등록? 이런 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 등록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아보세요. 이중 등록 의의는 읽어보시고 내용 보면은 내용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동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이 단어 있어요? 그 단어가 1번이고 이걸 말하는 거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을 달리 이 지문 있어요? 이 지문이 이걸 말하는 거야. 제천하고 원주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이중 등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 종별을 달리. 자, 아까 종별이 뭐라 그랬어요? 개공 종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판해서 몇 번? 3번을 말하는 거지. 종별 개공 종류를 달리해서 종별이란 말 써요. 종류 개공 종류를 달리해서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칠판에 그림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단어들을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의 달리 종별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두 번 등록하라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이중 소속 의의가 나와 있어요.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중 소속 의의 개공하고 소공하고 보조원하고 또 사원 임원 이 다른 개공 후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는 것을 이중 소속이란 말을 쓰죠. 근데 우리 법에서 이중 소속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중 소속 개념 잡아 드릴게요. 이중 소속 개념 잡습니다. 방금 읽었던 거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A 개공하고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어요. B 개공이 각각 영업하고 있어요. 자, A하고 B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A하고 B 친구 관계예요. 그래, 친구. 근데 이제 A는 영업이 잘 안 되고 B가 영업이 잘 돼. 그래서 A가 B 밑에 소공으로 취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장하면서 바쁠 때 B 밑에 직원으로 가서 같이 일한다고. 그럼 이게 이중 소속이겠어요? 아니겠어요? A가 이중 소속이야. 방금 읽었던 거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중 소속이 돼요.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쪽 근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이중 소속인가 보세요. A 밑에 C가 소공으로 고용했었어요. 근데 C가 B 밑에 또 취업을 했네. 자, 양다리 거치고 있죠 지금. C가 오전에는 A 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B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 C란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중 소속이 돼요? 이중 소속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것도 이중 소속이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다시 D가 중개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에요? 없이 취업한 사람? 없이 취업한 사람. 이것도
양쪽에 근무하고 있네. 오전 오후 나눠서. 그럼 중개 보조원이 양쪽에 근무하면 이중 소속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도의적으로 아니고 기고 뭐 좋아.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이중 소속이 아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읽었는데 중개 보조원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것도 이중 소속이야. 이거 보조원도 이중 소속하면 돼 안 돼? 서공도 이중 소속하면 돼 안 돼? 개업공인 중에서 이중 소속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임원 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쪽에 근무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큰 내용 없고. 그래서 이제 그 26페이지 양가로 2번 내용이 양쪽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게 이거. 자, 그다음에 26페이지 청책 3번. 등록 중 양도되어 하라 하지 말라.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교재 보세요.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 이 지문 익혀야 되니까. 개업공인 중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쳐서요.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동그라미. 양도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양도되어 금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 등록증 양수되어 동그라미.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등록증은 결국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란 소리죠. 그 말이야. 큰 내용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등록증 양수되어 받지 말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등록 후 효력 소멸해서 1번 등록 실효란 말이 있어요. 실효란 뜻이 뭐예요?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여태 등록을 해서 등록 효력 발생했죠. 아, 방금 등록해가지고 또 가만 앉아있으니까 효력 없애버리죠. 여러분 가만 앉아있으니까 등록이 좋다가 없애버리다 다 해. 자, 효력 소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실효 사유가. 자, 첫 번째 뭐예요?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법인 개공이 예산했을 때. 그럼 개인 개공이란 건 뭐예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누구를 말해? 중개인 포괄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중개인을 포괄해서 개인 개공. 됐어요? 예. 자,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뭐 했을 때? 예산.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왜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해. 죽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상속인이 자식들이죠. 그러면 상속받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록증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일신 전속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없어진 거예요. 법인은 뭐 했을 때? 예산. 그러면 주의할 거.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 없어? 그럼 대표가 사망하면 등록이 실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사망이 아니라 해산됐을 때. 이게 자주 틀려. 개인은 사망이 실효가 맞죠? 근데 법인은 대표 사망하면 실효된다. 뭐 그거 애워놨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법인은 해산이 됐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대표 사망하면 새로 하나 선출하면 돼요. 대표자를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잘못해갖고 뭐가 취소되면? 잘못해갖고 등록이 취소되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하기 싫다고 뭐 했어요? 폐업 신고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효력 소멸, 즉 실효 사유는 몇 개? 공부할 것도 없죠.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근데 한 두 달 후에 등록 실효 사유가 뭐냐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죠?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진짜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 한 두 달 후에 나한테 봐보세요. 나 여러분 선배들 계속 연습시켜봤어요. 전혀 기억 못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5월달 돼도 그래. 5월달 돼도 등록 실효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기억이 없어. 공부할 것도 없는데. 그죠? 신기할 정도로 잊어먹거든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공부란 것은 자꾸 반복이에요. 처음에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한 두 바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반복 학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우리 중개사법 점수 잘 나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뭐 요약집을 20번 봤다느니 50번 봤다니 막 그래요. 요약집 이제 나중에 한 5월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한 20번 봤다는데 30번 봤다니 50번 봤다니 막 그래. 그러니까 점수가 나와. 이게 한 두세 번 봐놓고 나 공부 다 했다. 점수 안 나오지. 그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문장을 바꾸고 막 응용하고 막 접목시켜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게 머릿속에 달달달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 해놓고 점수 나오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란 대로 따라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왔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럼 7번 보세요. 무등록이란 것은 아까 공부했을 때 등록을 하고 영업한 사람이요? 안 하고? 안 하고. 그럼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던 소리죠, 이게. 뜻이.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 딱 하나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한 사람이 말해요. 이걸 무등록 중개업을 알아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유형이 많아요, 제가요? 몇 개요? 5가지나 되죠. 이거 하나인데 왜 5가지나 돼?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1번이 이거죠. 맨 위에 거. 오른쪽에 양가리 2번에 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있습니까? 이거 하나라고. 그럼 2, 3, 4, 5를 묶어서 이건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2, 3, 4, 5는 다 파생된 건데 그 2번, 3번, 4번 묶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실효된 다음에서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개업공인중개사였죠, 이분들이. 그러면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한 경우는 결국 등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한 거하고 똑같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거 결국 이거 하나예요. 이분들은 원래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했으니까 안 하고 한 거 똑같잖아요. 그럼 왜 폐업 신고해놓고 왜 또 중개업을 했어? 이 업무를 했으니까 무등록으로 걸려들었는데 왜 폐업 신고 안 하려고 이제 폐업 신고 했는데 갑자기 또 중개업을 했냐고. 아, 일이 들어왔어. 100억짜리가 들어왔어. 이거 그렇죠. 100억짜리 갑자기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억짜리가 들어왔어. 포기할 수가 없. 돈이 얼만데. 그래서 업무 하다 갈려 무등록이 되는 거야. 자, 생각만 해도 기뻐. 100억짜리 한번 계산해봐. 보수 얼마 정도 나온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됐어요? 예. 자, 이건 무등록이지. 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봐보세요. 5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까 공부했어, 안 했어? 아까 등록 처분 및 통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에 하면 무등록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예요, 그거. 이후에 하면 무등록은 아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 이렇게 처분되기 전에 아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무등록 시점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예요. 이거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그럼 무등록업자가 A라는 사람이 무등록업자예요. 개공이 아니라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 거래계약이 매매계약, 임대차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계약 사고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유효입니다. 사고 파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법에서 위반했죠. 등록하고 하라는데 등록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건 처벌만 받는 거예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 처벌을 받는 거지 계약 효력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효 동그라미. 자, 그리고 무등록업자 중개행위는 위법 행위를 구성하여 처벌이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벌칙 하나 합시다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요. 무등록업자가 우리 과목에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고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 이제 33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뭔 3? 이것을 앞으로 줄여서 33이라고 할 거라고. 33 그러면 3년하고 3천.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까지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쉬워, 어려워.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 결격 사유 해야 되는데
결격 사유는 쉬었다 할게요. 중간에 끊었다 하면 또 뭐 동영상 보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쉬실 것 같습니다.